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아직 없었다. 사실 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자 당신은 주임이라는 사회적 포지션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출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지금은 열심히 일에 전념해서 자기 스펙을 쌓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나도 내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고 공감도 돼서 당분간은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은 지울 수가 없었고 다시 남편을 설득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생겨도 양육에 필요한 저축은 충분히 있다고 하자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다. 같은 말을 몇 번 반복시켜. 아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너는 커리어 우먼이야. 열심히 일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라는 맹공격을 받고 당황한 나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임신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아이는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일이었고 서름에 북받쳐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왜 그렇게 아이를 거부하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이번에는 갑자기 부드러운 남자가 돼서는 미안해. 사실 난 아직은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어. 당신이 계속 일을 하면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둘이서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잖아.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라면서 나를 달랬다. 그때까지는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도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서 천천히 남편을 설득해 나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남편의 불륜이 발각됐다. 발각된 계기는 친정엄마가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걸 목격했기 때문. 엄마는 자기가 본 걸 말해주면서도 팔짱 정도야 친한 사이거나 사촌 여동생이 아니었겠냐며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고 했지만 남편한테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불륜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남편의 카드 사용 내력을 조회한 결과 이건 무슨 취미일까? 나는 선물 받은 기억도 없는 여성용 가방, 액세서리를 구매한 내력이 있었다. 설마 하는 심정으로 둘이서 같이 저금한 통장을 확인하자 야금야금 빼먹은 흔적을 보면서 내가 남편에게 당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 중요한 걸 깨닫게 됐다. 남편은 내가 커리어 우먼으로 스펙을 쌓는 걸 응원했던 게 아니라 자신과 불륜녀의 불륜 자금을 나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수작에 불과했던 사실이다. 엄마는 앞으로의 일은 모두 내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나는 단순히 남편을 추궁하면서 그 가짜는 말들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다. 확실하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결심했다. 첫 번째 단계로 나는 남편이 방심하고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상사에게 부탁, 원래는 일정이 없던 출장 일정을 긴급하게 잡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2박 3일로 갑자기 출장에 잡혔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입으로는 쓸쓸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게 스멀스멀 표정에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내 앞에서 경계심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샤워하는 동안 비번도 없는 남편 핸드폰에서 라인을 확인. 아니나 다를까 이미 여행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 그것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꼼꼼히 체크했는데 내 출장 기간에 맞춰서 바다뷰, 연인들에게 인기 최고의 호텔을 예약한 걸 확인했다. 일단 거기까지 확인을 마치고 빈틈없이 손을 써놓은 후 당일 출장길에 올랐다. 배웅하면서 입이 귀까지 찢어지게 웃던 남편이라니. 그 웃음의 대가가 과연 무엇이 될지 터럭만큼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나는 출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 주어진 업무를 깔끔하게 완수했다. 업무를 마친 후 핸드폰을 본 순간 예상했던 대로 남편한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와 있었다.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내 전화 왜 안 받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 줄 알아? 왜 내 카드가 사용 정지됐는지부터 말해. 그 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당신 카드가 아니지. 잘 봐봐. 그거 내 명의의 카드일 텐데?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남편이 뭐라고 흥분해서 떠들기 시작. 카드 왜 바꿨어? 라며 성질을 냈다.
실은 남편이 항상 사용하는 카드를 같은 시기에 같은 디자인으로 나도 발급받았기 때문에 출장 당일날 바꿔치기 했다. 평소에 늘 쓰던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굳이 이름까지 볼 사람은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하고도 남았고 적중했다. 이번엔 내가 당신 지금 어딘데 카드는 뭐에 쓰려고 하냐고 묻자 성질을 부리느라 이성을 상실하고 있던 남편이 자기가 지금 불륜 중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얼마 전 친정엄마가 당신이 여자랑 둘이 걸어가는 걸 목격했고 그래서 불륜이 의심스러워서 뒷조사를 했다고 알려줬다. 또한 이번 출장은 예정이 없었지만 일부러 잡은 거라는 말도 해주고 불륜녀와의 라인, 지금 어느 호텔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알려줬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는지 조용했고 옆에서 불륜녀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호텔비는 어쩔 건데? 돈 안 내면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러는데 어쩔 거냐고! 라면서 왕짜증을 냈다. 통도 큰 남편은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방을 예약했고 호텔에서 초호화로 즐기고 추가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낸 순간 내가 정지시켜 놓은 카드였기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였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부탁이니까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지만 나를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봤다면 착각이다. 알아서 하라고 하자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 거라며 사정사정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불륜녀가 뭐래? 당신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 안 했어? 라면서 따지고 들었고 참다 못한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하여 결국 남편과 불륜녀는 돈을 안 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경찰에서 배우자를 찾아내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나는 그 2 사람은 지금 불륜여행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경찰에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다. 급하게 사채를 빌렸는지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몰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오긴 했는데 이번 사태가 회사에도 알려지면서 무전 취식으로 경찰 신세를 진 사람을 회사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나에게 싹싹 빌고 이혼만은 피하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나는 이미 짐 다 싸서 집에서 나온 후였다. 증거도 충분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은 물론 2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까지 꼼꼼하게 청구했다. 설마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거라고는 나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청구할 건 철저하게 청구할 거라고 알렸다. 불륜여행에서 돌아온 후 불륜녀와 대면했을 때 이 여자 독종이네? 당신 때문에 회사까지 잘렸는데 누구더러 위자료를 내래? 위자료는 내가 당신한테 청구할 거야!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런 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되낸 후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시던가요? 라면서 내가 여유있게 웃어 보이자 열받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불륜녀는 앞뒤 못 가리고 내 변호사에게 이 여자 당장 고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불가능합니다 라고 변호사가 사무적으로 말했대. 당연히 그렇겠지. 심지어 내가 고용한 변호사인데 이런 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난다고 불륜을 하는 세상이 되고 말 거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변호사 덕분에 빠르게 이혼이 성립됐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걸 알면서 남편은 불륜 생활을 위해서 나를 앵벌이 취급했다. 그 결과가 해고였고 남편은 인간으로서의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위자료도 자기 죄값만큼 청구했기 때문에 금전 문제 해결도 사회 복귀도 모두 가시밭길을 통과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건 자신이 자초한 천벌이라고 생각한다. 불륜녀는 죽어도 돈이 없다고 발악했지만 자기 딸이 불륜을 하고 위자료 문제로 다투는 중이라는 말을 어디서 듣게 된 그 부모님들이 부끄럽다면서 대신해서 위자료를 일시불로 갚아주셨다. 그 대신 불륜녀는 자기 부모님한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어디 공장으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 불륜녀는 내가 왜 그런 데를 가냐며 죽어도 못 간다고 생 난리를 쳤다는데 나야 청구한 위자료를 받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 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일 뿐 상관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불륜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어서 쉽지 않았고 힘들어한다는데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짊어지는 게 마땅하고
앞으로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